여러분은 지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시나요? 지각을 뚫고 지구 속을 탐험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반도는 정말 화산 안전지대일까요? 지구 위에 살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지구는 미지의 행성입니다. 살아있는 행성, 지구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열대섬 나라 바누아투. 지난해 6월, 뉴질랜드 출신 4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바누아투 오지로 화산 탐사를 떠날 예정입니다. 화산 탐사의 책임자는 바로 이 사람, 제프 맥클리. There's too much stuff to go in the planes. Another return load, more money. Might as well just stay up there. So American Express don't know where to find me. This is a nightmare. 네 남자의 모험을 책임질 장비와 생필품이 무게만 모두 1.5톤. 우리 돈 6천만 원 상당의 짐을 싣고 드디어 화산 탐사가 시작됐습니다. 호주 북동쪽 80여 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바누아투는 활화산의 나라라고 할 정도로 화산이 많은데요. 이번 목적지는 엠브림 섬입니다. 엠브림 섬의 마룸 화산 분화구에는 아주 기이한 호수가 하나 있습니다. 섭씨 1300도가 넘는 용암이 철썩이며 끓어오르는 용암호수입니다. 제프와 동료들은 분화구로 내려가 용암호수를 근접 촬영할 예정인데요. 한 달 안에 탐사를 끝내고 싶지만 해발 1300m 고지의 화산 지형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제프의 도전은 이번이 벌써 14번째. 아직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The topography of this crater and this rim here has remained pretty much the same over the last 20 years, and there have been earthquakes big enough to bury the lava lake in rocks. So it's relatively stable in that gully, but the main thing is that if a big one starts and you're near the edge, it's pretty obvious to run like hell. 제프 맥클리. 그는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활화산들을 찾아다니며 폭발의 순간을 촬영해왔습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촬영한 영상들은 전 세계로 팔려나갔고 덕분에 제프는 새로운 화산에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분화한 화산이 전 세계 160여 개. 제프는 40여 개의 화산에 발자국을 남겼는데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오지에 있는 에타알레 화산도 그중 하나입니다. 당시 제프는 가느다란 줄에 매달려 이 용암 호수 위를 횡단하기도 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모험을 감행하는 걸까요? I'm a bit like a moth being attracted to the flame. Volcanoes are the most amazing natural phenomena on Earth. To look into an erupting volcano is like looking back to the beginning of time. It's like the heartbeat of the Earth. There's nothing like it. 남다른 이력 덕분에 제프에겐 화산 사냥꾼이란 별명이 생겼는데요. 마룸산은 결코 호락호락한 사냥감이 아닙니다.
산 정상엔 단단한 돌이 없어 밧줄을 지탱해줄 앵커백이 있어야 합니다. Yes, it's a shitfest. But you can see why there's hordes of people not here. It's hell on a good day. 가장 곤혹스러운 건 가스. 현지 사람들이 지옥의 문이라 부를 정도로 이산화황 등 치명적인 독가스가 뿜어져 나옵니다. 마룸산의 유독가스 분출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드디어 첫 하강을 시작하는 제프. 화산암이 풍화된 절벽은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서집니다. 게다가 가스 연기로 자욱한 분화구. 제프가 이곳 마룸산에 14번 도전하고도 실패를 맛봐야 했던 그 이유입니다. 정상에서 분화구까지는 450m 남짓. 하지만 축구장 2개 크기의 용암호수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와 가스, 그리고 불안정한 지각이 하강을 방해합니다. 제프는 분화구 위 30m까지 내려가 용암을 촬영할 예정인데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프는 지난 실패를 거울 삼아 준비를 철저히 했지만 산은 예측을 불허합니다. This is not good. 이번엔 로프가 짧아 문제입니다. That rope should be 220 meters long. Use 4 minutes if you're lucky. I really need 10 or 20. Huge ledge the size of a house.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에티오피아의 에타알레, 남극의 에레부스, 그리고 이곳 마룸, 3곳의 용암호수가 있습니다. 그중 이곳 마룸의 용암이 가장 역동적이라고 합니다. We're about 150 meters above the lava lake, and as you can see, we've come a long way. It's mind-boggling. And there's the gold down there. That's the cursed lava lake that's sucked up my money for 15 years. You able to record the radio as well? I'm doing it as best as I can. 그런데 제프를 사로잡은 이 용암은 어떻게 생겨난 걸까요? 우리가 땅이라 부르는 지각은 멘틀 위에 널빤지처럼 떠다니며 이동합니다. 이때 밀도가 높은 해양판이 밀도가 낮은 대륙판 아래로 빨려 들어가면서 그 마찰열이 마그마를 생성하고 일정한 조건이 되면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왜 마룸산의 용암은 폭발하지 않고 끓기만 하는지 아직 그 원인이 확실하지 않은데요. 가스가 왕성하게 분출되면서 용암이 더 이상 팽창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우리와 달리 바누아투는 6월, 7월이 겨울인데요. 제프가 탐험 시기로 겨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열대섬 나라 바누아투에서 그나마 가장 건조한 계절이기 때문입니다. 변덕스런 날씨는 제프의 도전을 방해하는 가장 큰 골칫덩입니다. 남태평양에서 올라오는 수증기와 용암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 때문에 겨울에도 마룸산 정상엔 거의 매일같이 비가 내립니다. Last 4 days, stuck in our tents, rain and more rain. We've only got like 130 meters to go to the lava lake. A couple of days work, and we're just sitting here waiting. The rain just drives you crazy. 그 후로도 비는 2주간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38일째 모처럼 마룸산 정상이 맑게 갰는데요. 탐사 기간 이런 날씨는 손에 꼽힐 정도였습니다. Yeah, boys. Where's the other one? 날이 좋아서일까요? 탐사 팀원들의 컨디션이 좋아 보입니다. 도전을 시작한 지 한 달하고도 일주일. 이제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 But I'm not going to use that until you're in the eastern border. 자욱한 가스 연기를 뚫고 하강을 시작하는 제프. 분화구 위 400m 지점. 유독가스와 물은 돌과 싸워야 하는 이 지점이 가장 난 코스입니다. 분화구 위 150m를 지나자 가스가 줄어들고 시야가 개기 시작합니다. 용암 호수가 손에 잡힐 듯 한층 더 가깝게 눈에 들어오는데요. 오늘은 날씨가 제프 편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분화구 위 50m 지점. 가스 마스크를 벗어놓을 정도로 분화구 상태가 좋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5 meters. 2 meters. Oh my God. Oh Jesus. 분화구 위 30m. 뜨거운 용암 호수가 제프 앞에 펼쳐집니다. It's the culmination of 15 years of blood, sweat, tears and money. Is kind of indescribably amazing. That's rock, all the way from the centre of the earth. Holy shit. 준비한 방화복을 꺼내 입습니다. 섭씨 1300도로 뿜어져 나오는 열기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방화복은 비행기 추락 사고가 났을 때 소방대원들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한 벌 가격이 무려 3천만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특수 방화복을 입고도 30m 발 아래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를 감당하기 쉽지 않습니다. 마침내 분화구 앞에 선 제프. 불 끓는 지구의 장관이 펼쳐집니다. 드디어 지난 15년간의 도전에 마침표를 찍는 순간입니다. Even with the heat set on, it's like being in an oven. 1 or 2 minutes, even with the breathing apparatus, all this stuff on. The lava's probably 30 meters away, and it's just the most incredible heat. There's nothing to describe it. Nothing on earth. It's like looking into the sun. It's kind of cool. 마룸산이 있는 바누아투는 환태평양 조산대에 위치해 있습니다. 태평양을 중심으로 동그랗게 전 세계 화산의 75%가 집중돼 있어 불의 고리로도 불리는데요.
칠레에서 미국을 거쳐 일본, 인도네시아, 뉴질랜드까지 이토록 많은 화산이 불의 고리에 모여 있는 이유는 뭘까요? Well, one of the reasons that there's so much activity on the Ring of Fire is that it's a very long region, about 40,000 kilometres, so there's bound to be quite a lot of activity there. But there's also a lot of volcanism that goes on the seabed that we don't even really know about. 98m입니다. 불의 고리의 화산 활동은 육지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난 2006년 미국 탐사대의 카메라에 환태평양 해저 화산의 분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엄청난 폭발력. 이건 역시 불의 고리 화산들의 특징입니다. One of the reasons that volcanoes in the Ring of Fire tend to be violent and explosive is that the magmas that fuel them are quite sticky, and they're also very rich in water. And the water is dissolved initially in the molten rock, but as that molten rock comes up towards the surface, there's a lot of expansion of gas bubbles, and it often rips apart the magma, this very sticky magma, and that's why you get this very violent style of volcanism. 가장 활발하며 가장 폭발적인 화산들이 모여 있는 불의 고리. 문제는 이 환태평양 지역의 인구 밀도가 매우 높다는 사실입니다. 불의 고리 끝에 있는 뉴질랜드. 뉴질랜드 최대 도시인 오클랜드에는 300만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다보면 오클랜드 곳곳에 움푹하게 파인 독특한 모양의 구릉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제주 오름과 같은 작은 화구들입니다. 오름을 찾은 관광객들의 모습이 평화로운데요. 이곳이 화산의 분화구라는 사실을 아는 관광객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If you look back over my shoulder here, you certainly do get the impression that the city was built on a volcanic field. In the foreground here, the crater on top of Mount Eden. Mount Eden is what we call a cinder cone or a scoria cone. It's been built up from the explosive eruptions of basaltic scoria over quite a short period of time, perhaps hours to months at the most. 영국 이주민들 역시 정착할 당시에는 이곳이 화산지대라는 걸 몰랐다고 합니다. 오클랜드에는 분화구가 함몰된 뒤 물이 고인 칼데라 호수도 많습니다. 과연 이곳의 화산들은 얼마나 자주 또 어느 정도 규모로 폭발했을까? 학자들은 호수 아래 침전물을 확인했습니다. The coring site was sort of in the middle of the lake here. We went out to the middle because that's where it's deepest, and so the sediments are probably thicker near the middle. So we went as close to the centre as we could. It gives you a better core than around the edges. And that's why they're all wrapped up. It keeps them from drying out. 호수에서 퍼올린 진흙, 즉 코어는 분화의 역사가 기록된 책과 같습니다. For comparison, lake sediments, they build up very slowly, sort of like 10 millimeters per 1,000 years, or or a few centimeters per 1,000 years. It varies. But these ash layers, they represent nearly instantaneous events. They happen all at once. This would be like days or less than a week. Just this. This erupted 150 cubic kilometers of ash.
오클랜드를 일주일 만에 15cm 이상의 화산재로 덮어버린 슈퍼 화산. 호수 시추를 통해 학자들은 마지막 분화가 500년 전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분화는 언제가 될까요? Eruptions have happened on an average frequency of less than 3,000 years. We don't know when there will be another eruption because it's not necessarily 3,000 years. The spacing is not even. Some eruptions happen close together and others further apart. 3,000 years is only an average. So it could be that more than 500 years have gone past. It's possible you could get another eruption even in the near future. 뉴질랜드 북섬은 화산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로 다양한 화산들이 모여 있습니다. 분화구에 물이 고인 화구호. 마그마에서 흘러나온 철분과 유황이 빛을 받아 선명한 에메랄드색을 만들어냅니다. 호수 곳곳에 뿌옇게 얼룩져 있는 건 이곳이 화산지대임을 증명하는 유황입니다. 직경 22km의 로토루아 칼데라. 세계적인 슈퍼 화산 타우포 칼데라는 직경이 무려 46km. 백두산 천지의 10배가 넘습니다. 뉴질랜드 2대 화산인 타라나키 산에서는 화산이 만들어낸 기이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지구 안에 어떤 힘이 이토록 신비한 지형을 만들어내는 걸까요? 일곱 개의 거대한 판으로 나뉜 지각은 1년에 손톱만큼씩 이동합니다. 이렇게 판이 이동하는 건 지구 내부의 열이 고르지 않기 때문인데요. 용암호수에서 보이는 것처럼 용암의 대류에 의해 굳어진 껍데기는 용암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불의 고리는 지각이 빨려 들어가는 곳, 즉 섭입 지역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New Zealand is on the plate boundary as part of the Pacific Rim of Fire. So the boundary is this red line coming through here. So in this northern area, we have what's called subduction. So this is a cross section, a picture across here. So the Pacific plate, which is this one here, is moving towards here, and it has been forced down underneath New Zealand. So it's been pushed underneath. In this area here, the plate is starting to melt. The molten material becomes buoyant and floats up to the surface and feeds the volcanoes. 불과 얼음이 공존하는 뉴질랜드. 설산 아래서는 뜨거운 용암이 호시탐탐 분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섭입지대에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건 아닙니다. 불의 고리가 폭발 위험이 더 큰 이유는 지각의 침강 속도에 있습니다. The subduction, so the movement across here is very, very fast. So this is happening very fast, 2 or 3 inches per year. So there's an enormous amount of material is coming down here. A lot of material has been melted and a lot of material is feeding to the volcano. In other places around the world, this process is much slower. 넓은 지역, 해양에서 유입된 풍부한 퇴적물과 수분, 그리고 다른 어떤 판보다 빠른 이동 속도. 이것이 지구상 가장 뜨거운 동그라미
불의 고리를 만든 비밀입니다. 철썩이는 마룸산의 용암호수도 언젠가는 격렬하게 폭발할지 모릅니다. 전 세계 지진의 80%, 활화산의 75%가 모여있는 불의 고리. 최근 몇 년간 활동은 더욱 활발해지는 추세입니다. 또한 수많은 인명이 불의 고리에서 희생됐습니다. 역대 최대 사망자를 낸 화산 분화는 인도네시아 탐보라. 당시 화산재가 지구를 덮어 그의 여름이 사라졌다고 전해집니다. 콜롬비아 루이스는 20세기 들어 최악의 인명피해를 낸 화산 분화로 기록됐습니다. 사망자로 본 10대 화산 중 모두 6개의 화산이 이곳 불의 고리 화산들입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불의 고리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지난 2011년 일본 큐슈의 기리시마에서는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대형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특히 도호쿠 대지진 직후인 3월 13일에는 화산재가 4,000m까지 치솟아 쓰나미 충격에 빠져있던 열도를 또 한 번 긴장시켰습니다. 당시 화산이 분화했던 기리시마 신모에다케. 추가 폭발 위험으로 1년 이상 입산이 금지됐다가 최근 일반인의 등반이 허용됐습니다. 해발 1,400m 정상에서는 분화구가 늘어선 기리시마 화산군을 볼 수 있는데요. 큐슈 미야자키현과 가고시마현 경계에 걸쳐 약 23개의 화산이 밀집해 있습니다. 2011년 분화했던 신무에다케에서는 아직 열기가 다 식지 않은 듯 수증기와 화산가스가 끊임없이 새어나옵니다. 今火口の中を埋めている溶岩、一部水蒸気が出ていますけれども、表面の20メートルぐらいは冷えて固まってますけれども、あとの100メートルぐらいっていうのはまだ真っ赤っかのドロドロの状態、1000度ぐらいある状態が保たれていますので、これから先もですね、それが冷えるまでっていうのは、多分10年とか20年かか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そのくらいは小さな噴火をまだ起こす可能性があると思います。 환태평양 조산대의 북서쪽에 위치한 일본. 일본 화산의 60%는 활화산입니다. 그 중에서도 큐슈는 가장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기리시마 화산에서 50km 떨어진 가고시마시. 인구 60만의 도시 바로 앞바다에는 사쿠라지마 화산이 있습니다. 사쿠라지마는 1955년 10월부터 시작돼 지금까지 약 7,700번이 넘게 분화했습니다. 하루에 평균 3번 정도 터진다고 하는데요. 취재진이 머물렀던 기간에도 매일 분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바람이 산 아래로 부는 날이면 사쿠라지마는 섬 전체가 화산재 폭풍에 뒤덮입니다. 한낮인데도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워집니다. 이런 날 사람들은 집안에 틀어박힙니다. 빨래를 내다 걸 생각은 꿈도 꾸지 못하는 상황. 이 화산재들은
자동차 등 기계 고장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농사가 어려워 주민 수도 2만 명에서 현재 5천 명으로 줄었습니다. 사쿠라지마 아이들은 등하교 때 꼭 노란 헬멧을 쓰고 다닙니다. みんなヘルメットかぶってるけどなんで？火山がね噴火した時ね、石がね頭にあったら当たらないように。なんか歩いてる時に灰が降ってきて小さな小石みたいなのポロポロって降ってきて。おお。じゃあヘルメットかぶって助かったんだ。はい。아이들의 헬멧 등교가 유난스러워 보이시나요? 여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1985년의 분화 장면입니다. 당시 집채만한 바위가 도로까지 날아온 겁니다. 만일 용암에 달궈진 이 뜨거운 돌이 마을을 덮쳤다면 생각만으로 아찔한데요. 전문가들은 사쿠라지마의 재앙이 언제 찾아올지 모른다고 우려합니다. 桜島の西の方にはこの鹿児島市があります。鹿児島市に今人口60万人であってですね、非常に火山に、近い都市であると。世界の中でもこれだけ火山に近い都市というのは珍しい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今例えば災害想定とかいうことについては桜島の島内だけしか考えられてないんですけども、将来的にはですね、よりやっぱり広域の防災計画というようなものもですね、今後考えていく必要があ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100년 전인 1914년 화산섬 사쿠라지마에선 대형 분화가 있었습니다. 당시 동쪽으로 다량의 용암이 바다로 유출돼 새로운 땅이 만들어졌는데요. 가고시마현 육지와 연결되면서 사쿠라지마는 섬에서 반도가 됐습니다. 매년 1월 초순이면 사쿠라지마에선 군사훈련을 방불케 하는 대피훈련이 펼쳐집니다. 100년 전 화산 분화 당시 사망자가 35명. 그들 중엔 지옥으로 변한 섬에서 도망치려다 물에 빠져 목숨을 잃은 사람도 많았는데요. 페리로 약 15분 거리에 있는 가고시마로 마을 주민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게 주요 훈련 내용입니다. 올해 대피훈련은 예년보다 규모가 커졌다고 합니다. 마지막 대분화 후 정확히 100년. 숫자가 주는 특별함 때문인지 주민들의 긴장감도 높았습니다. 사쿠라지마가噴火とかそんなのにはもうなんていうかもう慣れてしまったというところもあるんですけど、やっぱり100年大正噴火100年ということで来るかもなという思いが最近よくしますね。 게다가 2011년 도호쿠 대지진 이후에는 새로운 훈련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쓰나미 대피 훈련입니다. 화산과 지진, 그리고 쓰나미. 일본 사람들은 불의 고리 위를 살아가는 법을 매년 익혀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큐슈에는 또 다른 악명 높은 화산이 있습니다. 사쿠라지마에서 약 300km 떨어진 운젠 화산입니다. 산 정상에 식은 용암 덩어리를 잔뜩 이고 있는 운젠 화산.
운제는 지난 1991년 6월 분화했습니다. 당시 용암 분출은 크지 않았지만 문제는 화쇄류였습니다. 화산 분출과 함께 어마어마한 화산 쇠설류, 즉 화쇄류가 시속 100km 속도로 마을을 덮쳤는데요. 대피하지 못한 4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아직도 마을 곳곳엔 화쇄류에 파묻힌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위로 치솟는 화산재 기둥과는 달리 화산 쇠설류는 용암이 굳은 용암돔이 화산 폭발로 부서져 내리면서 생기는 화산 폭풍입니다. で今赤くちゃけてるの溶岩ドームですけども、ご覧になって分かりますように溶岩ドームの右側の先端付近っていうのはものすごく非常に急斜面です。ですから溶岩ドームがですね出てきながらその先端がこう欠けてどんどん落ちていくんですね。で落ちるときに、その岩が落ちますとその溶岩の岩の中にガスが火山ガスが高温のガスがいっぱい入ってまして、それが中で破裂してですねで粉々になって、非常に温度の高い500度ぐらいある高い温度のですね岩とガスと、火山灰が全部混ざったものが火砕流っていうんですけど、それがずっとこの斜面を、時速100キロを超えるスピードで流れ下りました。 점성이 강한 운제네 용암은 산 정상에서 식어 용암 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다 강력한 분화가 일어나면 부서지며 쏟아져 내리는데요. 운제네선 암석 조각과 화산가스가 뒤섞인 섭씨 500도의 화쇄류가 시속 100km의 속도로 마을을 덮쳤습니다. 운젠 화산 정상에는 지금도 붉은빛 용암 덩어리가 계속 쌓여갑니다. 사람들은 다음 분화에 대비해 산 중턱 곳곳에 화쇄류 제방을 만들었습니다. (2006년) 인도네시아 무라피 화산 분화. 인도네시아 역시 대표적인 불의 고리 지역으로 화산이 너무 많아 화산의 천국으로 불릴 정도입니다. 당시 섭씨 600도가 넘는 화쇄류가 마을을 덮쳐 60여 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날 이후 주민들은 화산을 관찰하기 위해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 화쇄류가 마을을 덮칠 때 이곳에선 야외 결혼식이 열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갑작스런 천둥 소리와 함께 순식간에 집이 무너졌습니다. 밖에 있던 사람들은 화쇄류 열풍에 모두 죽고 집 안에 있던 사람만 살아남았습니다. 생존자들은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뼈와 살이 녹아내리는 화상을 입었습니다. 카리브해 서인도 제도의 하나인 몬트세라트 섬. 지난 1995년 화산 폭발로 화쇄류가 마을로 쏟아져 내려 섬의 절반이 사라져버렸습니다. 다행히 영국 정부가 분화 전에 철수령을 내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화산 분화물이 산 정상으로부터 3km나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기도 했는데요. 최대 피해를 입은 수도 플리머스시는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고 방치돼 현대판 폼페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화산 폭발은 지진과 쓰나미를 동반하기도 합니다. 200년 전 운제네 분화로 15,000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200年前の噴火もですね雲仙普賢岳で発生しましたが、噴火自体はですね大した大きな噴火ではなくて、溶岩をその麓までこう流してで大体ほぼ終わったんですね。ところがその噴火の最後にですね、地震が大きな地震がちょうど私から右手に見えてます山、あれ眉山と言いますけども、眉山の直下で下で、大きな地震が起きました。でその地震の揺れによって眉山が崩れてですね、崩れた土砂が背後の有明海、海の中に入って非常に大きな津波を発生させました。でその津波によってですね、1万5000人の方が亡くなるという非常に大きな災害、日本では一番大きな火山災害と言われてますが、 바다 건너 일어난 화산 폭발에 크게 긴장하지 않던 사람들은 갑작스런 쓰나미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려갔습니다.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인명피해가 많았던 화산 재해였습니다. 또한 큐슈는 일본 최대 규모의 아소 칼데라가 있는 곳입니다. 아직도 일부 분화구에는 마그마에서 솟은 물이 뜨거운 연기를 내뿜고 있는데요. 이 분화구를 둘러싸고 있는 건 테두리만 100km가 넘고 직경 20km인 아소 칼데라입니다. 높이가 200~300m 되는 칼데라 벽이 장벽처럼 에워싸고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처럼 호수였던 이곳은 오래전 지진으로 한쪽 벽이 무너지면서 물이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このカルデラができた時、現在は直径がだいたい 20km の大きさを持ってるんですけども、世界ではそれほど大きなカルデラはないんですけども、カルデラの中に人々が5万人の人が生活していると。で鉄道もあるし道路もあるし、そういうところでカルデラの形が現在ものすごくよくわかるという意味ではもう世界的なカルデラです。 칼데라 안에는 제주도의 천연수처럼 화산 지형이 품고 있던 샘물이 흘러나옵니다. 약수로 알려져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오는데요. 칼데라 안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은 별다른 위험을 느끼지 않는 듯 평화로워 보입니다. 今まで大きな活動は30万年から4回やってるんですけど、今度5回目あるかもしれない。で5回目仮にあったとしたら我々はもう生きてないです。もう逃げようがないんでね、日本列島全部ダメになってしまうというぐらいのものなんで、そうなるとそれは別に私たち予知してもねあまり意味がないという感じなんだけども、それはもうその時はどうなるかっていうのは私も予想つかないんですけど、可能性としてはあります。 화산이 잠깐 쉬는 동안만 인간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삶이 겨우 100년에 그치는 걸 다행으로 여겨야 할까요? 매년 봄이면 아소 칼데라 안 신사에서는 축제가 열립니다. 한 해 풍년을 기원하며 신들을 결혼시키는 의식이 펼쳐지는데요. 이 축제의 백미는 귀불놀이입니다. 화재의 위험 때문에 신사안 불놀이는 금지돼 있지만 이곳만은 예외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아소의 화산을 달래기 위한 걸까요? 아니면 화산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인간의 운명을 상징하는 걸까요? 지구의 눈으로 봤을 때 인간은 참으로 무모한 존재일지 모릅니다.
위험한 행성 지구를 향해 도전장을 내미는 화산 사냥꾼 제프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프는 오늘도 화산을 찾았습니다. 최근 한 TV 프로그램에서 특별한 상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What do you think about being number one on You Have Been Warned? Yeah, I'm a little bit shocked, but you know, I'll take it in my stride. 제프의 도전은 여간에선 끝날 것 같진 않네요. Yeah, I just don't know what to say. I'm lost for words. Even something here from the Queen, giving her thanks. I'll put this on the mantelpiece for the others. There was nothing more amazing than standing looking at an enormous big lake of boiling rock, boiling at over 1,000 degrees Celsius. That's truly what I call the greatest show on Earth. The volcanoes of Mars. I don't know. The dream excursion, any volcano will do. There's some pretty cool ones around Africa. Yeah, there's so many places on Earth that are amazing.